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이 요즘 시대의 화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2부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들, 미래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이고 또 인공지능과의 공존의 삶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넘어가 볼까요?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편치 않죠. 코로나로 인한 그 위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입학식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 1학년 학생은 졸업식도 제대로 못하고 중학생이 됐을 거고, 운동장 한번 제대로 뛰어놀지 못했을 것이고요. 친구들 얼굴도 잘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질병의 고통을 인류 전체가 지금 겪어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또 다른 혁명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어요. 안팎으로 굉장히 지금 격동의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이 원턴 원치 않던 큰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있어요. 일단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비대면이 쉽지가 않거든요. 소위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의사들이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 진료라는 이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위기 상황에 비대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무 환경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 엄마 아빠도 어쩌면 집에서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라는 것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형 누나들, 그렇죠? 사실은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눈앞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격 또는 재택근무라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요. 언젠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를 다들 겪어내고 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작년 또 올해 온라인 교육, 원치 않는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하니까 더 좋다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주 지겨워 죽겠다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나 초중고의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더 나아가서는 소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교육 또는 재교육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엄청난 교육 시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고요. 무엇보다 많이 변한 것은 상거래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엄마들도 요즘 집에서 심지어는 콩나물 하나까지도 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상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들. 이런 것처럼 의료, 교육, 유통, 서비스, 상거래, 심지어는 직장, 근무 환경까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변화의 원동력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부터 기인한 것도 있지만 저희 4차 산업혁명 또는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지금 어떤 변화를 겪어내고 있느냐?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죠. 오른쪽 2013년에 소위 전 세계에서 어떤 회사들이 제일 잘 나가느냐 이런 걸 한번 뽑아봤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애플, 엑슨모빌, 구글, 벅시어 해서웨이, 월마트, 제너럴 일렉트릭, 마이크로소프트, IBM, 쉐브론, 존슨앤존슨.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본 회사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 종류의 회사들이 섞여 있어요.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은 IT 회사들이고요.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것들은 정유 회사들이고요. 이를테면 제너럴 일렉트릭, 제조 이쪽이요. 존슨앤존슨도 역시 B2C 제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벅시어 해서웨이 금융. 그러니까 2013년만 하더라도 탑 10에 IT 회사도 있고 정유 회사도 있고 금융 회사도 있고 B2C 제조 회사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을 하는 거죠. 2020년을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선생님이 빨간 박스로 딱
딱 쳐놨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이 5개의 회사의 공통이 뭐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네. 자기네가 뭔가를 직접 만들지 않아요. 남이 만든 거를 중간에서 조정해주고, 유통시켜주고, 중개해주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재밌게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는 플랫폼 회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회사들이 전 세계 경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5년 뒤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도대체 지금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나 라는 게 궁금해지면 선생님이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구글에다가 글로벌 탑 10 컴퍼니즈 또는 US 탑 10 컴퍼니즈를 딱 쳐보세요. 그러면 쫙 순위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선생님 괄호 안에 숫자를 집어넣었잖아요. 이 숫자들이 소위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에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거의 2조가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조 5천 이런 정도 되잖아요. 근데 6위부터 10위까지 보세요. 1위부터 5위에 비해서 6위부터 10위까지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보면 기업의 가치가 위에 있는 기업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다르죠. 소위 A군, B군 정도로 나뉠 정도로, 즉 같은 글로벌 탑10이라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주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될 거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가 끌고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소위 로컬 컨트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이런 국가들이 과연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처럼 10년, 20년 뒤에 사회의 주력 세력이 돼야 될 여러분들은 과연 그 10년, 20년 뒤를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플랫폼이 뭐냐? 결국 시골 장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소통하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져요. 즉 외부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비즈니스예요. 오른쪽 박스를 보면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요.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플랫폼인데 또 각 산업별로 보면 그 산업의 독보적인 플랫폼들이 있어요. 우버, 차를 한 대도 소유하지 않아요. 남이 소유한 차만 가지고 세계 최대 운송업체가 되겠죠. 예. 에어비앤비는 어때요? 에어비앤비는 호텔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끼리 뭔가 거래를 하게 하고 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세상을 끌고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위 생산, 공급이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1900년대. 이때 산업혁명, 대량 생산, 이런 게 이제 경제의 중심이었다면, 소위 1930년대 세계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죠.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는 야, 공급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 그래서 수요가 중심이 되는 그런 수요 중심의 경제. 이걸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지금은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둘 다 중요한 이 생산자와 소비자들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네트워크화하는 새로운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경제이고 그거를 양면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 이미 살고 있는 세상은 공급이 중요한 세상도 아니고 수요만이 중요한 세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오히려 이제는 더 소비자가 중요한 그런 경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1, 2, 3, 4 숫자 보이죠? 예전에는 1. 자산 구축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렇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리를 짓는다든지, 댐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물리적 자산을 개발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산을 구축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거.
남들이 만든 걸 팔아주는 거, 그렇죠? 예. 요즘은 B2C, 또 O2O라고 하잖아요. 요즘 뭐 배달의 민족. 자기가 식당을 하나도 하지 않지만 예, 남의 것들을 전부 엮어가지고 배달해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서비스 제공자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 창조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하는 사람들, 크리에이터들이 중요해지고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트워크를 서로 잘 연결시켜주는 소위 플랫폼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면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예, 얼마든지 모든 생산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오히려 자기가 모든 파워와 부를 다 거머쥐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K-shape. K-shape. K자가 어떻게 되죠? 네,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쪽이 있고, 예, 이렇게 하향하는 쪽이 있잖아요. K 모양이겠죠. 지금은 모든 것, 즉, 과거에 아주 잘 나갔던 것들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새로운 기술 기반에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이 기존의 것들을 추월하는, 그래서 이제 크로스가 되니까 결국 글자 모양으로는 K자가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극장은 점점 시들시들해지고요. OTT라고 불리죠? 아마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넷플릭스 같은 거 볼 텐데, 그죠? 넷플릭스, 웨이브,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OTT라는 오버 더 탑 서비스예요. 일종의 이것도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결국 컨텐츠의 소비, 유통, 이 시장도 완전히 바뀐다. 또 알아볼까요? 예. 스마트폰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죠? 예. 스마트폰 많이 쓴다고 매일 엄마한테 야단 맞고 뭐 아빠하고 엄마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신랑이 아마 버릴 텐데, 그죠? 예. 스마트폰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의 어떤 진화, 이걸 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국 거기 어디 그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선은 점점 네, 시들해지고 완전히 무선 중심으로 지금 이제 5G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 5G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놀라운 세계가 또 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혁명은 어떤 혁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초지능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웠던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이죠. 2차 산업혁명, 전기, 예, 정보, 무선, 이런 혁명이죠. 그 다음에 1차, 2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우리는 소위 인터넷 혁명이라는 정보혁명을 겪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어쩌면 정보혁명의 시기다, 인터넷 혁명을 겪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서서히 인터넷 혁명의 큰 파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게 뭐냐? 인공지능의 혁명. 그것도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는 소위 초지능의 혁명이 밀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이 초지능과 같이 살아야 될 세대예요. 초지능과 함께 공존하고 초지능과 함께 경쟁하거나 협력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숙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초지능 본질의 근본이 뭐냐? 인간의 지능이 도전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지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유의 영장이라고 하죠. 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도 인간의 지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1956년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인공지능 연구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정한 목적에서는 인간을 앞지르는 인공지능이 벌써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알파고 기억나죠? 네. 바둑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컴퓨터로 계산할 수가 없는 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바둑의 경우의 수가 결코 컴퓨터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무력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016
2006년에 알파고 등장한 세계를 경악했는데 지금 2021년 그 알파고 정도를 만드는데 결국 2-3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2-3시간 학습시키면 그 알파고 정도의 컴퓨팅 파워, 그런 지적 능력을 얼마든지 훈련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얼마나 빨리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결국 인간지능 기준선까지 갈 때는 좀 완만하죠. 지금 거의 인간지능 기준선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히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더더군다나 거기 교차점이라고 되어 있죠. 2번 교차점. 이 교차점은 컴퓨터 스스로가 자신의 기능을 개선하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그냥 날아간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인공지능의 진화를 겪어내야 된다. 목격하면서 그 진화 속에 그 어딘가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일자리죠.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근본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의 경제학자 이론을 소개할게요. 존 메이나드 케인즈,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아까 얘기했던 1930년대 대공황 때 이런 진단을 했어요. Technological Unemployment, 소위 기술 혁신으로 인한 대량의 실업. 이거는 마치 질병과도 같다라고 이거를 질병으로 규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술 혁신이 있게 되면 그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죠. 또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없어지는 일자리의 속도와 양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속도와 양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져요.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 풍족해졌다는 거죠, 사실은요. 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데 일시적으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대량의 실직 사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그게 공포로 다가오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이 질병의 진단이 어쩌면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똑같이 겪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잘 나가던 직장들이 사라지고 아예 직군 정체가 통으로 없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막연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분명한 거는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그것도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공포에 질리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중산층이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실제로 잘 나가는 직장에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골드만삭스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계 최대의 어쩌면 투자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한 600명 정도의 소위 equity trader들, 자산 투자자들이죠. 뭐 한 사람이 거의 뭐 수천억, 수조를 다루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류만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2008년 정도에 전 세계가 다시 금융위기를 겪거든요. 겪으면서 이게 뭔가 인간들이 판단하는, 인간들이 투자하는 거를 믿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위 인간들을 대량 해고하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투자 알고리즘을 새로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경제학과 출신들은 다 해고시키고 컴퓨터 전공, 수학 전공, 통계 전공을 뽑아가지고 알고리즘을 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엄청난 펀드는 지금 알고리즘이 투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채택하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개입이 적게 되는 구조로 지금 회사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짐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산업혁명이 발발하면서 지금까지 소위 산업혁명으로 인한 시장 경제에는 늘 노동의 착취라는 이슈가 존재해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노동의 착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현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급속하게 대체해 나가게 되면 다수의 노동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죠? 네. exploitation에서 irrelevance, 즉 착취의 대상에서 무관함의 대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미래에는 착취를 하질 않아요. 네. 착취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즉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관함의 대상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의 입장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제 엔진이 작동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지만 또 다수의 이 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밀려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재배치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고민들이 생겨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준비하게 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지금까지 주위에서 벌어진 일에만 너무 안주해서는 안 돼요. 아, 나도 뭐 저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한 20년 뒤 정도, 보통 우리가 한 30에서 40 정도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30이 되고 40이 되는 그 시점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당 부분의 직업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런 직업들이 소위 잘 나가라는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제일 상단에 보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있고요. 왼쪽에 빅데이터, 오른쪽에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또는 클라우드.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의 엔진들이 되는 거죠. 거기에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차. 여러분들은 아마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될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차를 구입할 시대에는 거의 상당 부분의 차들이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사람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핀테크, 아마 여러분들 어쩌면 형 누나들도 지금 가상화폐 투자해서 집안이 들썩들썩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가상화폐가 또 경제에 분명히 한 중심축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소위 메타버스와 가상화폐라는 게 분명히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새로운 공간, 새로운 경제의 게임이 그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메타버스,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막 핸들해야 될 현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프리시전 메디슨 이런 것들이. 정밀의료, 신약을 개발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쪽에서 전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린 지금 하나하나의 박스들은 전부 여러분들의 미래이고 거기에 새로운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로보틱스, 그렇죠? AR, VR, 여러분들 요즘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실제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그런 컨텐츠를 좀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놀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미래인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